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정부는요, 23년부터 27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를 무려 50만 가구나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월 1,000 이상 받는 대기업 직장인도 청약할 수 있고요. 신혼부부라면 각각도 청약이 가능한데 오늘 이런 내용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동공부 독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독하게. 네. 현 정부에서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를 5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이 공급 2년 차고요. 올해보다 24년도에 공급 물량이 더 많이 풀리면서도 무엇보다 신청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 집 마련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공공아파트를 사실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하라고 하면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거 얘기고 요즘은 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누구든 도전해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공공분양 유형은 3가지가 있고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니까 나눔형은 25만 가구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반형 15만 가구, 마지막으로 선택형은 10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네, 각각 유형을 좀 설명드리면 나눔형은 분양가가 시세의 70% 수준인데요. 이거를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30%는 공공 환수가 돼요. 그래서 환매 시 차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형이고 선택형은 6년간 임대하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일반형은 분양가가 시세의 80%인 유형입니다. 특히 나눔형이랑 선택형은 대출 한도가 5억까지 됩니다. 그래서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1.9에서 3%까지 만기 40년으로 상환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형은 기금 대출 한도가 4억까지입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요. 금리도 2.15에서 3%까지, 만기는 30년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DSR, 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미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한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짓는 공공아파트는 70에서 90%가 특별공급이고 나머지가 일반 공급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특별공급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일반 공급을 노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확률이 적어지다 보니까 경쟁이 셀 거예요.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노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유공자나 청년들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 특공부터 살펴볼게요. 청년 특공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조건은 무주택 기준이었어요.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됐었죠. 근데 청년 특별공급은 부모님한테 주택이 있어도 소득요건 등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여야 되고 신청자 본인 총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총자산도 9억 7,500만 원 이하여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중복으로 특공을 넣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출산 예정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각각 중복으로 청약 넣을 수 있고요. 기존의 나눔형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 부부에게 우선 공급했는데요. 월평균 소득이나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 따져보는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이렇게 3개의 기준을 따져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별했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높은 부부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무작위 추첨대가 신설됐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처음 기준대로 소득이 낮은 부부에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제로 푸는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 정말 운이 좋아서 신생아 특공이랑 신혼부부 추첨도 둘 다 됐다.
그러면 먼저 신청한 건을 당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생긴 거고요. 말 그대로 혼인 여부를 떠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청약 기회고요. 내년 5월, 24년 5월부터 신생아 특공을 개시하게 되는데 그럼 2년 기준이니까 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이 150% 이하로 훨씬 완화되고요. 소득 기준 150%면 월소득 975만 원 정도 되는데 일정 비율은 저소득 층한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이기 때문에 월소득이 높은 분들이라면 갓난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충분히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맞벌이 소득 기준이 200%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부부가 한 달에 1,300만 원 이하 소득을 번다면 청약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전엔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특공을 아예 신청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추첨을 노려볼 만한 거죠. 부럽다. 그쵸? 네, 또 특공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 공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청약저축 금액이 큰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데 6월 달에 서울 수방사가 엄청나게 핫한 곳이었죠. 네, 이때가 250가구 중에 한 80가구 정도가 일반 공급으로 풀렸었는데 이때 경쟁률이 645대 1이었습니다. 네, 당첨된 분들 청약저축 금액을 봤더니 2,50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20년 이상 매달 10만 원씩 가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청약 금액은 여유가 되신다면 최소 10만 원부터 무조건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세요.